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재테크, 나만의 재테크 나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청약입니다. 어디냐? 바로 아이파크. 보험문의 자존심을 세우다. 바로 랜드마크를 꿈꾸는 아이파크입니다. 먼저 입지입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 봐서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더블 역세권, 한번 생활 인프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의문이에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초중고 학교 다 멀어요. 솔직히 이것도 좀 오버합니다. 고려대도 있는데 집 가깝다고 고려대 갈 것 같았으면 관악구에 살면 됩니다. 다 서울대 가겠죠. 그리고 성북천, 요거는 맞습니다. 성북천에 나름 괜찮더라고요. 성북천과 시티뷰를 한눈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또 승화시키네. 강남 출퇴근 솔직히 오바지. 이 GTX가 들어서는 반에 강남은 좀 오바고 CBD 종로 광화문이 편하다. 나머지 뭐 브랜드 프리미엄인데 사실 뭐 아이파크가 광주 사태로 프리미엄 이미지는 싹 날아갔죠. 자, 실제 입지는 여기입니다. 단지 크진 않습니다. 작습니다. 보시면 몇 동 안 돼요. 2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살벌합니다. 근데 평형이 특이하죠. 76 이게 우리가 아는 30평에서 31평이라고 일컫는 거고 81 진짜 애매합니다. 여기 이제 한 33평형? 약간 요럴 거예요. 평형 타입이 특이하다. 재개발이라 그렇습니다. 분양가 확대해보면은 요 정도다. 약 10억에서 11억. 근데 81이 좀 더 싸죠. 이건 이유가 있어요. 얘가 저층이라서 그래요. 일단 지금 여기서 타는데 보시면 가장 멀다고 느껴지는 일자리가 DMC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까지가 한 36분인 갑니다. 괜찮죠? 바로 코 앞에 있으니까 여기. 그리고 또 하나는 4호선 타면은 신설동역, 1호선, 2호선 환승이죠. 이렇게 타면은 서울역 가죠. 1호선 타고 또는 4호선 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종로 3가도 갈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광화문, DMC 그리고 공덕 등은 커버 가능한 괜찮은 지역이죠. 교통만 보면 괜찮습니다. 그럼 주변 환경을 볼까요? 주변 환경은 자 여기죠. 완전 여기 딱 붙어있죠. 입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변 환경은 뭐 좋진 않죠. 여기 다 빌라고 빌라기 때문에 재개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계획도 거의 없고 그나마 여기 좀 신축이 들어온다. 좀 아쉽긴 하죠. 지금 분양한 데가 여기고 이것도 이제 분양을 했죠. 네, 이것도 진행 중이고 거의 없습니다. 10년 뒤에도 다 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주변의 개발 호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아까 보셨던 이 부분 바로 앞에 흐르는 요거죠. 성북천입니다. 나름 괜찮습니다. 성북천은 경기도 좀 잘 돼 있고 뭐 우리가 아는 저기 안양천, 양재천, 탄천처럼 메인천이 아니기 때문에 넓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조깅하고 산책하기엔 나쁘지 않다. 있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자, 청약 일정, 청약 자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청약 일정 같은 경우는 9월 25일입니다. 월요일 특별 공급하시고 그 다음날 1순위, 그 다음 2순위입니다. 이게 이제 하루씩 차이 납니다. 하루씩. 가끔 이틀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하루 차이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급 금액, 분양가 얼마냐. 자, 보시면 9억 5천, 9억 9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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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뭐 9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유는 보시면 물량이 이쪽이 많잖아요. 여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거의 11억에 가 있다. 라고 보셔야 되고 얘는 3층이 3층. 3층이라서 좀 싸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뭘 해야 되냐? 3층이라도 아예 1, 2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생활에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8회를 쓰시는 게 유리하겠죠. 내 가점이 높거나 조건이 좋으면. 비슷하면 큰 평형이 무조건 답입니다. 진리. 자, 쭉 보세요. 요거 캡처하셔서 보시면 정리가 좀 빠르실 겁니다. 중요 부분만 체크해 볼게요. 전매제한 1년이다. 누구나 쓸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2개월입니다. 12회 납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이다. 서울시 거주자 우선 공급 100%. 아, 네, 서울시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서울시에서 분양하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자, 이렇게 일반 분양을 다 봤고요. 빠르게 특별 공급 알아볼게요. 자, 먼저 다자녀입니다. 다자녀. 서울시 거주자인데 50% 먼저 공급합니다. 5세대 먼저 분양하고 나머지 수도권 4세대 분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선 공급이죠.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여기 넘어오는 겁니다. 서울시가 무조건 유리한 거죠. 자녀 3명 이상 해야 되고요.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면 6개월. 6회가 아니라 6개월. 서울시 50% 우선 공급한다. 그리고 같은 집에서 2명 이상 쓰시면 안 돼요. 2명 이상 쓰면은 한 명이라도 선정되면은 부적격 처리 당합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다음 신혼부부. 16세대 분양한다. 전령 76입니다. 서울시 수도권. 이게 중요하죠. 혼인기간 7년 이내. 그리고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 6회 아니고 6개월입니다. 소득을 봅니다. 소득기준 있습니다. 소득기준 알아볼게요. 자, 신혼부부 전용 76 소득기준. 자, 우선 공급은 나 혼자 번다 650, 둘이 번다 780. 우선 공급 대상자보다 소득이 많다 외벌이다 911만 원입니다. 둘이 같이 맞벌이다 1041만 원 월입니다. 월. 요것도 넘는다 그러면 이제 1041만 원 이상이면은 30% 추첨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 토지 합쳐서 3억 3,1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신 분에 한해서다. 전용 76 생애 최초입니다. 8세대 분양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 된다.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사실이 없어야 된다. 주택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 자, 여기 나오죠? 주택을 한 번도 보유하면 안 됩니다. 나도 없어야 되고요. 배우자도 없어야 되고 나랑 같은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직계 비존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다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 형제, 자매다 있어도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 수준이 또 있습니다. 전용 76 8세대 분양하는 생애 최초 소득 수준이 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냐? 나 혼자 본다. 우선 공급 50%죠. 846만원. 한 달에 846만원 이하. 그리고 우선 공급은 안 되고 나머지 20%를 내가 공급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1041만원 이하. 근데 이걸 넘는다. 아주 부럽죠. 이런 경우에는 추첨 30%. 다만 아까랑 똑같습니다. 주택 토지 합쳐서 3억 3,1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현금이 아니에요. 부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입지 뭐 쏘쏘하네. 청약 자격도 얼추 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근데 얼마나 남냐? 자,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우선 분양가는 거의 10억에서 11억입니다. 11억을 봐야 되지만 저층도 있기 때문에 10억에서 11억. 얘는 뭐 깔끔하죠. 9억 9천. 분양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한 데가 여기고 바로 옆입니다. 얘랑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면 얘가 2017년으로 얘도 나름 신축이죠. 브랜드도 자이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보시면 거의 10억에 근접해 있고요. 실제 매물도 거의 1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층도 10억이 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미래 기대된 수익은 거의 비슷하죠. 10억 초반대라고 보셔야 되고요. 76 타입은 이 정도다. 혹시 파크 자이가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여기 더 가까운데. 근데 얘도 여기서 뭐 나름 이쪽으로 가면 더 가깝습니다. 창신역으로 가면. 뭐 둘 다 도보권이고 중요한 게 얘는 또 학교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34평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11억대죠. 실제 매물도 저층을 빼면은 거의 11억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1억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거 나오는 요 지점을 본 거예요. 혹시 갈 수 있냐 없냐. 안 그러면 되게 여기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약간 오르막이죠. 이동된 다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아쉽지만 네, 여기입니다. 여기 출입구로 내려가면은 바로 일로 나와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긴 가깝다. 자, 그래서 비교하면은 시세 차익은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제값 주고 다 사는 거예요. 그나마 81이 조금 남죠. 81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거의 11억에 가 있고 매물도 11억이기 때문에 얘는 그나마 한 1억 정도고 1억 정도가 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층인 거 감안해도 얘는 글쎄요 의문입니다. 한 5천? 남을까 말까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안 남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팔려서 내가 10억에 분양받아서 15, 5천에 팔리면 5천 남는 거고 상승장 가서 11억에 팔리면 좀 남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11억에 분양받았다? 그럼 거의 안 남는. 그래서 여기는 잘해야 5천 남는다. 솔직히 안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는 전용 81을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분양 세대수가 워낙 적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76, 81이면 사실 2평 차이도 안 나거든요. 이 정도면은 평면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상형이다. 76이 판상형, 81은 타워형이다. 이런 경우에는 76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양가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쌌죠. 얘네는 이제 8억대잖아요. 거의 비슷한 타입. 그리고 얘네는 뭐 자리가 9억이고. 그러니까 얘네는 확실히 한 2억 정도 남죠. 여기도 11억 정도 하니까 2억 남고 거의. 잘하면 한 2억 5천까지 나올 수 있는. 얘네는 분양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분양은 21년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지금이 제일 싸다.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은 분양가가 요때는 8억대인데 지금 거의 10억, 11억. 많이 올랐죠. 84도 뭐 자리가 9억인데 지금 거의 10억에 가 있고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84도 거의 높은 게 9억인데 얘는 저층도 거의 10억에 가깝고 좀 차이가 있죠. 분양 같은 경우를 여기 해링턴 플레이스 아남 여기를 21년도 했습니다. 21년 말에. 이때가 이제 부동산 이제 막판 상승기 끝물이죠. 끝물. 근데 이때라도 청약에서 당첨된 분들은 기적이죠. 근데 당첨 가점 보세요. 살벌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높게 나왔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양가가 싸진 않다. 그냥 주변 시세 그대로 나왔다. 혹시라도 아래쪽에 있는 레미안 엘리니티를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네는 턱없이 비싸죠. 확실히 뭐 이런 기준이면 많이 남겠다.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2억은 남네. 어우 얘네 뭐 84 보니까 뭐 14억씩 하니까 얘도 한 그냥 앉아서 그냥 2, 3억씩 남네 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학교가 조금 가까워요. 거리상 보면 비슷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통과하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가서 길만 건너면 여기 학교가 바로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학교죠. 위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생각보다 가깝다. 얘도 이제 343m. 거리 자체는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통행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이게 길 건너야 돼요. 자, 이런 길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다시 이런 길 통과해야 돼요. 오르막 살짝 올라가서 차 나오고 좀 위험하겠죠. 이런 길 또 여기 갈림길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를 또 이쪽으로 또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막다른 길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막다른 길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 횡단보도 있죠. 네, 여기가 초등학교 뒤편의 길입니다. 네, 일로 가야 돼요. 즉 이런 것들이 차이를 줍니다. 얘도 이제 우이신사선 똑같고 이제 2호선 지선이긴 하지만 2호선 그리고 1호선 그러니까 6호선이 오냐 안 오냐인데 아무래도 사실은 6호선보다는 1호선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종로로 가고 서울역도 가고 용산도 가기 때문에 6호선 업무지구가 사실 DMC 말고는 없죠. DMC보다는 광화문, 서울역, 용산이 일자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단지죠. 레미안이란 브랜드 대단지 단지도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근처에 있죠. 이쪽에 배정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동네가 보면은 이 주변에서 몇 안 되게 평지입니다. 쭉 평지죠.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거 보고 2, 3억씩 남는다 이러실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작은 계획을 봐야죠. 작은
계획 빠르게 시작할게요. 자, 먼저 76 분양가 10억에서 11억. 일단 그냥 1억에서 1억 천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뭐 대출 받으면 되고 잔금도 대출 받으면 됩니다. 네, 입주 시까지 필요한 데는 이 돈이다. 다만 잔금 대출은 더 대출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DSR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풀로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 받으면 3억에서 3억 3천 정도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잔금 대출 받아서 다 떼올 수 있어요. 이것도 DSR 될 때입니다. 내 소득이 낮으면 이거보다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전세를 받게 되면 4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보면은 5억 5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물 같은 경우도 한 6억대는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를 보기 때문에 4억에서 4억 5천 또는 5억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전세 받아서 내가 잔금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81입니다. 81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들쑥날쑥하죠. 요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시세는 얘가 맞아요. 그리고 실제 매물도 보시듯이 더 비싸게 나오죠. 근데 이 정도면은 저층인가 감안도 6억 5천이 맞습니다. 그래서 9,900 정도 있으면 된다. 나머지 대출 입주시까지 요만큼 있으면 된다. 자, 잔금 대출 받으면 풀로 받았을 때 내 DSR이 된다고 가정하면 3억만 있으면 된다. 근데 전세가 비싸잖아요. 저층인 거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6억 5천 정도 예상하고요. 뭐 운이 좀 7억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한 3억 4천 또는 적으면 3억 정도 있으면 된다. 네, 아주 착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81이 장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은 이제 거의 당첨. 그래서 평년도 커뮤니티 50% 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어렵습니다. 커뮤니티 공개된 게 없어요. 그냥 신축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단지가 작아서 커뮤니티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평년도도 불확실해요. 근데 어렵게 구하긴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76은 이견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76이 메인인 것 같아요. 4베이입니다. 나름 괜찮아요. 이 동네 재개발인데 4베이는 나름 신경 쓴 겁니다. 파우더, 드레스룸 다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근데 81이 문제예요. 81이 뭐 타워형이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뭐 나름 파우더, 드레스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똑같이 판상형으로 나온다는 데도 있어요.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이거 공개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둘 다 드레스룸하고 파우더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타워가 나발이고 신축이면 다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실수요자만 청약해라.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다. 솔직히 안 남을 것 같다. 81 정도만 좀 남을 것 같습니다. 76은 솔직히 안 남을 것 같다. 레미안 엘리미티랑 비교는 애매합니다. 81이 왜 좋냐? 전세 받으면 3억 정도면 가능해요. 이건 큰 장점이죠. 서울에 3억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 개발과 교통 개선 등의 호재는 없습니다. 최소 10년은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가 막 대가천선해가지고 뭐 좋아지고 이렇지는 않는다. 그런 호재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종로, 서울역, 뭐 용산, 삼각지 쪽 포함해서 동대문, 공덕 등은 실거주용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집이라는 것 자체가 꼭 투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을 편안하게 키우고 싶고 출퇴근이 편하다면 저는 여기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도 청약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정화된 다음에 투자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조금 비판하는 부분은 가감없이 비판을 좀 했지만 그래도 청약하실 분들은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